안녕하세요. 디지캡 박승채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AI가 이슈화되면서 수많은 AI가 생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캐딤과 그리고 원더 다이나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딤인데요. 캐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내 아트팀과 결합을 해서 기존 3D 모델링 도구에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미지를 이제 제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D 자산으로 생성할 수 있는 AI 툴입니다. 네, 아트팀과 결합한다는 좀 내용에서 아시겠지만 100% AI를 활용한 툴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의 손길이 좀 거쳐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캐딤은 프로토타입부터 씬, 게임 레디, 게임 레디 윗 리그 등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크리에이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 씬, 게임 레디, 게임 레디 윗 리그, 그리고 업로드 3 모델, 3D 모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AI 툴과 좀 차별화된 부분으로는 게임 레디 윗 리그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아니면 이미지 투 3D 같은 기본적인 변환 정도는 이제 어느 웬만한 AI에서는 이제 가능한 기술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리깅까지 가능한 게임 레디 윗 리그 기능이 캐딤에서 이제 다른 AI 툴과 좀 비교되는 기능이라고 봐서 테스트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모델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좀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샘플로 좀 만든 이미지를 넣어볼 건데요. 저는 이제 AI 이미지도 AI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고요. 오른쪽에 이제 베이스 모델 옵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좀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fx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별도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 그냥 T포즈나 A포즈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 제외하고 오른쪽에 옵션 부분에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름 부분이 있고 이름은 이제 캐릭터 만드는 작업물에 대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센티미터가 있는데 인치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각각 이제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고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세팅을 보시면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체크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지오메트리의 부분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폴리곤 숫자를 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맥스는 200만 폴리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그 아래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맥스 폴리 카운트 최대치 값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밑에 숫자로 수치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즈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거냐 이미지에 맞춰서 포즈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A 포즈, T 포즈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만든 데이터를 나중에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 원더 다이나믹에 좀 쓰려고 하기 때문에 원더 다이나믹에서는 T포즈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T포즈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 타입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스컬핑 형태로 진행을 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즈까지
다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피벗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베이스 이제 원점 기준으로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포즈나 헤어 타입은 위에서 설정을 해줬던 이 하이플리 지오메트리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쿼드 사각형으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은 전부 다 트라이얼 삼각형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워터 같은 것도 다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UV도 여기 헤딤에서 다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정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텍스처 뽑을 때도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이런 상세 추가적인 옵션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은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부분은 이제 PBR, 그리고 PBR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PBR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처 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GL, 그리고 벨베도, 뭐 스포큘러, 럭, 핀스, 그 다음에 이미시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때 다이렉트X로 좀 변경을 해가지고 뽑아도 보고 오픈GL도 뽑아봤는데,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서 설정을 해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사이즈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보내실 때 이제 텍스처를 베이킹해서 뽑을 건지, 뭐 패킹해가지고 뽑을 건지, 이런 부분들도 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캐딤 리깅이라고 해가지고 캐딤 쪽에서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리깅 형태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커스텀 리그, 원하는 리깅 파일이 있으면은 그 리깅 파일을 전달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리깅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셜도 필요하시면은 페이셜 리깅도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LOD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LOD까지는 굳이 좀 필요가 없어서 LOD는 저는 해제를 한 상태로 작업을 했었고요. LOD 필요하시면은 LOD도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은 그 단계에 따라서 첫 번째 하이플리 지오메트리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했던 걸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미지를 전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 단계에 맞게끔 작업을 해줍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리비전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수정을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수정을 요청을 한번 해가지고 그 수정된 사항을 또 따라서 이제 위쪽에 컴플리트 부분을 보면은 작업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얼굴이 이렇게 달걀 얼굴처럼 나와서 이 부분을, 눈, 코, 입 부분을 좀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요청 사항에 맞게끔 작업이 되어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 정도 됐다 라고 해서 컨펌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딤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이미지 다른 단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완료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각 프로세스별로 다 하나씩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UV만 받고 싶다, 랩한 것만 받고 싶다 하면은 이것만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리깅된 것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받겠다 하면은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선택을 해서 어떤 형태로 받을 건지, GLB, GLTF, OBJ, FBX, USD 이런 여러 가지 확장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확장자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파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간에 이런 수정 같은 걸 좀 진행을 하긴 했는데, 보통 수정에 한 번에 다 완료되면 좋지만은 뭔가 계속 수정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수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은 캐딤에다가 직접적으로 좀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캐딤에서 만든 데이터를 이제 마야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리깅 데이터와 그 다음에 캐릭터까지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바깥쪽에 좀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 이제 본의 끝 부분인데요. 이런 거 보시면은 엔드에 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끝에까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엔드 엔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뼈대랑 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다른 확장자들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불러오고 데이터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더 다이나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웨비나를 보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더 다이나믹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더 다이나믹은 최근 오토데스크에서 인수한 원더 스튜디오라는 제품의 제조사입니다. 원더 스튜디오는 녹화된 영상에서 등장인물을 트래킹을 한 후에 CG 캐릭터에다가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에 맞게끔 조명을 맞춰주면서 합성을 해줄 수 있는 AI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더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작업할 영상을 업로드를 하시면은 AI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분석된 영상을 3D 캐릭터로 적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VFX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더 스튜디오에서 좀 사용할 캐릭터를 불러올 건데요. 기본적으로 샘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앞에 이제 캐딤에서 만들었던 캐릭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더 스튜디오에 커스텀 캐릭터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마야 아니면은 블렌더에서 애드온을 통해서 검증을 진행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마야에 애드온을 미리 좀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캐딤에서 만든 캐릭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애드온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은 원더 다이나믹이라고 해가지고 메뉴가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아이콘이 추가가 됩니다.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이 창이 이제 원더 다이나믹에서 사용하기 위한 캐릭터의 검증 단계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이제 네이밍 규칙이랑 그 다음에 그룹화 등을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제 익스포트 해서 원더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단계는 이제 조금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에는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이제 그룹 그다음에 리깅 부분만 좀 잘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파일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파일인데요. 먼저 이제 일단 씬 자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GEO라는 그룹이 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GUI에는 지금 현재 보여있는 이제 씬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 부분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각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은 다 1로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나 로테이트, 트랜슬레이트 부분이 전부 다 0으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수치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오류가 나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없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케일은 1, 그리고 나머지 값은 0으로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바 바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리깅 데이터를 모두 다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인트 매핑 부분인데요. 조인트 매핑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좀 리셋을 방금 했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고, 여기서 오토 어사인 본을 눌러서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면은 알아서 본을 찾은 다음에 적용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좀 잘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쪽에 제가 이미지로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리프레시 밸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검증된 부분을 다시 재시작해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xport Without Exgen을 통해서 언더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폴더는 이제 넘버링이 붙고 이제 원더 스튜디오, 캐릭터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다음에 안에 fbx 파일과 png 그리고 메타데이터 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언더다이나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페이지로 가서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라이브 액션 이지, 그 다음에 라이브 액션, 어드밴스드, AI 모션 캡처,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액션 이지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샘플 캐릭터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샘플 캐릭터가 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디오도 업로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캐릭터, 제가 만들었던 캐릭터를 업로드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녹화를 따로 뜬 게 없어서 여기 원더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샘플 비디오를 좀 활용을 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사용하시려는 비디오가 있으시면은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비디오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추가를 하셔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캐릭터는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불러오는 걸 보여드리면은 캐릭터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델과 텍스처를 가져오라는데 아까 생성되었었던 파일 fbx랑 이미지, 일단 메타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검증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추가가 됩니다. 일단 템플릿에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고 영상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인식을 해서 AI가 인식을 해서 사람 액터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캐릭터를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위쪽에 캐릭터가 추가가 되고 이 액터를 이제 캐릭터를 변경하게끔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 진행을 할 때 이제 해상도랑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포맷으로 진행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은 여기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렌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47분 정도 표시가 되는데 제가 앞에 간단하게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사람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만들었었던 캐릭터를 이렇게 얹어서 캐릭터가 사람 대신 나오게끔 작업을 해준 거고요. 완성된 영상은 이제 익스포트 비디오를 통해서 내보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